영화 쥬라기 공원 속 영리한 포식자 벨로시랩터. 그런데 이 녀석의 실제 모델은 다른 공룡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무서운 발톱이라는 뜻의 소형 육식 공룡 데이노니쿠스 안티로푸스죠. 녀석은 지금으로부터 약 1억 1500만에서 1억 800만 년 전인 백악기 전기 앞트절 알비절에 살았는데요. 현재의 몬태나주, 유타주, 와이오밍주, 오클라호마주에 위치한 클로버리층과 엔틀러스층에서 그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데이노니쿠스는 오늘날 표범이나 퓨마 정도 크기의 포식자였는데요. 다자란 성체는 길이 3m 이상, 체중은 70kg에 달했습니다. 더 큰 개체는 100kg에 달했을 정도죠. 무서운 발톱이라는 이름답게 녀석 뒷발의 두 번째 발가락에는 비정상적으로 큰 난 모양의 발톱이 달려 있었습니다. 곡선 길이 12cm에 달하는 이 무기는 녀석의 상징과도 같았죠. 하지만 녀석이 유명해진 이유는 적당한 크기 때문도 무시무시한 발톱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녀석이 공룡과 조류의 관계를 정립시킨 공룡 르네상스를 연 주인공이기 때문입니다. 1931년 최초의 화석이 발견된 후 약 30년이 지난 1964년 고생물학자 존 오스트롬이 화석 탐사에서 최소 3마리의 데이노니쿠스 화석을 찾아내며 인류는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공룡의 새로운 면모를 확인하게 됩니다. 데이노니쿠스의 발견 이전까지 공룡은 꼬리를 질질 끌며 터벅터벅 걷는 느림보로 복원됐습니다. 그러나 오스트롬이 찾아낸 이 신종 포식자는 작고 날렵한 몸체, 완벽한 수평 자세, 조류와 같이 속이 빈 뼈, 기민한 포식자였음을 암시하는 갈꼬리 발톱을 지니고 있었죠. 심지어 녀석의 앞다리는 이전에 발견된 시조새나 조류와 정말 유사했습니다. 몇 년 뒤 오스트롬은 이를 토대로 조류가 공룡의 후손이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은 20세기 고생물학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설로 꼽히게 되었죠. 데이노니쿠스와 오스트롬 덕에 공룡 르네상스를 맞이한 학계는 순식간에 발전하게 되었으며 꼬리를 질질 끌고 다니는 멍청한 도마뱀을 복원하던 과거를 잊고 공룡이 온열 동물인지 맹활 동물인지에 대한 수준 높은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녀석이 갖는 고생물학적인 의미는 매우 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데이노니쿠스의 포식 행동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노니쿠스의 화석은 여러 마리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1에서 4톤 크기의 중형 조각류 테논토사우루스의 화석 옆에서 서너 마리의 데이노니쿠스가 발견된 것이죠. 학자들은 여러 마리가 함께 발견됐다는 점, 그리고 새와 비슷한 데이노니쿠스의 신체 구조를 이유로 녀석들이 무리 사냥으로 테논토사우루스를 잡았다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보이는데요. 우선 커봤자 100kg이었던 데이노니쿠스가 겨우 서너 마리 무리를 짓는다 해서 흰 코뿔소보다 컸던 테논토사우루스를 잡기 어렵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빨의 동위원소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 선호 먹이가 달라 무리 생활을 하는 포식자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토대로 녀석들이 무리 사냥을 통해 테논토사우루스 성체를 잡은 것이 아니라 그 사체를 청소하기 위해 우연히 모여든 것이라 제안했습니다. 이들의 무리 사냥 가능성이 줄어들며 연령대에 따른 생태적 지위도 달라졌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는데요. 이는 다자란 성체에 비해 어린 데이노니쿠스가 위험에 노출되기 쉬웠으므로 이어집니다. 학자들은 어린 데이노니쿠스의 발톱과 아마도 깃털로 가득했을 앞발 구조에 주목했고 새끼들이 포식자를 피해 나무를 타고 올라가거나 어떤 형태로든 비행 비슷한 행동을 했다 제안합니다. 이 가설이 맞는다면 어린 데이노니쿠스들은 위협을 느끼면 아마 짧은 거리를 활공하여 도망가거나 혹은 재빠르게 나무를 타고 올라가 위기를 모면했을 겁니다. 데이노니쿠스가 발견된 클로버리층을 살펴보면 이들의 고생태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녀석은 작은 조각류 제피로사우루스, 중형 조각류 테논토사우루스, 초소형 강룡 아킬롭스, 그리고 여러 포유형류와 공존했습니다. 나머지는 거대한 수각류 아크로칸토사우루스, 공룡 사우루페타, 용량류 사우루포세이돈, 중형악어류 등이라 데이노니쿠스와는 아예 무관한 녀석들이었죠. 목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들과 공존하던 공룡 중에서 데이노니쿠스가 사냥할 수 있는 식단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는 데이노니쿠스가 예전에 알려진 모습처럼 체급차를 무시하는 피에 굶주린 괴물이 아니라 덩치에 맞게 소형 공룡이나 포유형류 따위를 사냥하던 지상 맹금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듯 녀석의 갈고리 발톱과 치악력도 그런 생활에 딱 맞아떨어졌는데요. 마치 낫같이 먹이의 살을 가르고 내장을 쏟아낼 것처럼 생겼지만 사실 녀석의 발톱은 맹금류의 발톱처럼 찌른 후 고정하는 것에 적합했습니다. 학자들은 녀석이 매복해 있다가 순식간에 먹이에게 점프해 갈고리 발톱으로 먹이를 찌르고 자신의 몸을 고정시킨 뒤 긴 꼬리와 날개로 균형을 잡았다 제안합니다. 주 공격은 발톱이 아니라 입으로 했고 말이죠. 하지만 이들의 치악력이 그리 대단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테논토사우루스의 뼈에 남은 지연을 토대로 이들의 무는 힘을 계산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결과는 8,000뉴턴이라는 경악스러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물론 턱 근육과 구조를 연구한 작년 연구에서 이는 700뉴턴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크기를 생각하면 납득이 되는 수치죠. 하지만 소형 동물을 사냥하기엔 부족함이 없는 힘이었습니다. 물론 뼈를 부술 정도로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테논토사우루스의 뼈에 이빨 자국을 남긴 동물은 아마도 다른 동물이었을 겁니다. 여기까지 공룡과 조류의 관계를 알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공룡 데이노니쿠스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녀석의 모습이 포악한 갈고리 발톱도마뱀에서 표범 같은 매복 맹금류로 바뀐 것도 주목할 만하지만 무엇보다도 녀석의 가장 큰 고생물학적인 의의는 공룡 르네상스를 연 친구라는 것일 겁니다.